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7살 아이와 겨울 지리산에 오르기 위한 8가지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편집된 영상을 보니 한 가지가 빠진 7가지가 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도 어린 아이와 겨울 지리산에 오르기 위해 준비했던 제 경험을 가감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제 겨울 지리산에 오르면서 제가 가지고 갔던 기본 물품을 소개드리고 8가지 필수 아이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울 등산을 준비할 때 몇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몇 명이 갈 것이냐, 산행의 난이도는, 산행 기간은, 그리고 개인 성향입니다. 사실은 개인 성향이 등산 물품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유용한 장비와 물건을 넉넉하게 챙겨가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최대한 가볍게 등산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향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등산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젠, 스패츠, 그리고 방한복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포함해 다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대한 가볍게 가자는 주의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체력도 딸리고 뭐가 그리 바쁜지 운동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마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현실을 너무도 다양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가지고 가는 물품이라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경험담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제가 장터목 대피소에서 2박 3일을 아이와 머물고 왔지만 실제로 제가 도착한 다음날 동생이 장터목 대피소로 1박 2일 방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1박 2일치 식량만 들고 가도 됐고, 이 덕에 저희 배낭 무게도 일정 부분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 일정을 계획한 이후에는 저 역시도 아이와 함께 가는 첫 번째 겨울 지리산이라 많은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장터목 대피소에 머무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백업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아이도 아빠랑만 있는 것보다 누군가 오면 더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하루 늦은 다음날 장터목 대피소로 오길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카를 위해 먼 지리산 장터목까지 온 동생에게도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 물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리산 등산을 계획했을 때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이 등산화입니다. 저는 기존에 신고 있던 등산화가 있어서 그것을 신었고요. 아이는 새로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등산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였는데요. 첫째는 고어텍스 같이 기능성 소재로 만든 것, 그리고 둘째는 아이가 산에서 신고 벗기 편한 등산화였습니다. 기능성 소재라고 하면 고어텍스 소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 국내에서 제조하는 하이폴라, 힐텍스, 하이플렉스 등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소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고어텍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다음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구매한 것이 블랙야크 키즈 등산화였습니다. 이 등산화는 코어텍스 소재로 방향 방습에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고, 신발 안쪽에 지퍼가 있어서 신발끈 매듭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도 신고 벗기 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아이젠과 스패츠입니다. 지리산 코스의 경우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인 만큼 안전시설과 등산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아이젠은 필요해도 스패츠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눈이 많이 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겨울산은 자고로 눈을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천왕봉까지 올라가실 계획이라면 하산시 많은 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등산에는 아이젠과 스패츠가 꼭 필요합니다. 앞 영상에서 저는 아이의 발이 최소한 210cm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젠은 S, M, L 형태로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S형도 발 사이즈가 220cm였습니다. 이 당시 저희 아이의 발 사이즈가 210cm였는데
S형의 건장 발 사이즈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아이의 발이 210cm보다 더 작았으면 S형 아이젠을 신어도 쉽게 벗겨지거나 유격이 심해 겨울 지리산을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젠은 모양에 따라 쇠발톱, 쇠사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집신 형태로 나온 쇠발톱을 사용했더니 사용하기도 편리했고 튼튼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는 블랙야크 아이젠 18핀 S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눈이 오지 않고 사르르만 있는 경우라면 5핀 또는 10핀짜리 도시형 아이젠만 사용해도 충분하겠지만 겨울 지리산을 갈 때만큼은 등산용 아이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13핀 이상, 가능하면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패츠도 겨울 등산의 필수품인데요. 등산화와 바지 사이에 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습기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고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겨울산이라면 스패츠를 먼저 착용해 놓고 아이젠을 착용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 위에 덮어 사용하는 형태로 하면 이중으로 더 고정되어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어린이용으로 나온 스패츠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일 작은 S형을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이가 약간 큰 사이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릎까지 당겨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길이가 긴 스패츠를 착용하다 보니 등산 중 옷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방한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지리산에 가고자 하는 날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산이라도 봄같이 따뜻할 수 있고 예상보다 심한 추위와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어떨지 풍향과 풍속도 체크하면서 눈이나 비가 예보되었는지 출발 전까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올랐던 작년 12월은 몇 차례 눈이 오기는 했지만 당일 따뜻한 날씨였고 둘째 날에는 눈 또는 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시작할 때는 비를 맞을 수 있겠다 싶었고 장터목 대피소 쪽에 가까워지면 눈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겨울 산행을 할 때 가장 힘든 날씨가 비가 오다가 눈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그 이유는 비로 젖은 몸이 눈으로 바뀌면서 오는 추위로 체온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등산할 때 입는 방한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때 입는 옷과 대피소에 머물면서 입는 옷입니다. 산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레이어링 시스템, 우리말로 겹겹이 입기라고 하는데요. 이는 효율적인 체온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등산 중 덥다고 갑자기 외투를 벗으면 쉽게 감기에 들 수 있습니다. 겨울산이라고 해서 너무 두꺼운 파카나 패딩만 들고 가면 이동 중 수시로 변하는 체온을 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2, 3겹의 얇은 옷을 입어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산 중 입는 옷은 가능한 면 소재는 피하고 보온성이 좋은 폴라텍이나 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등산할 때는 겨울용 등산 바지에 얇은 패딩 상의와 방수 자켓을 겹쳐 입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열이 오르자 등산 중에는 패딩을 벗고 휴식 시간에만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터목 대피소에 머물면서는 추가로 들고 간 두꺼운 겨울 파카를 꺼내 입었습니다. 참고로 겨울이라고 해도 대피소 실내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얇은 실내 활동복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수되는 얇은 등산복을 안에 입고 겉에 방한복을 입으면 체온 관리에도 용이하고 보온에도 효과적입니다. 장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챙겨야 하는데요. 하나는 방수 보온이 목적인 외부 장갑, 다른 하나는 기본 보온과 활동을 위한 털 장갑입니다. 외부 장갑으로는 스키 장갑이나 버거리 장갑이 좋고 활동 장갑은 털 장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트에서 2-3천 원 하는 키즈 털 장갑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양발도 여분으로 2-3개 더 챙겨야 하고 울 함유량이 최소 70% 이상 되는 양발을 권합니다. 고어텍스 등산화를 신더라도 투습력이 약하기 때문에 산행 중 1-2번 정도 꼭 양발을 갈아 신는 것이 좋고 핫팩도 등산 시 하나, 하산 시 하나 해서 이렇게 2개 챙겨갔는데요. 등산 초반에는 주머니에 넣어두고 휴식 때만 꺼내 사용하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자입니다. 머리는 체온 조절의 30-40%를 담당한다고 하니 손발이 시리거나 추우면 곧바로 모자를 써서 체온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자는 귀까지 덮는 것이 좋겠고 넥 워머를 하나 들고 가면
필요할 때 얼굴까지 가릴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등산에는 스틱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가다 보니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경우를 우선 생각해서 그랬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함께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선글라스입니다. 겨울산은 일조량이 여름보다는 적지만 설사면에 남반사되는 자외선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여름철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햇빛 때문에 눈은 물론이고 피부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크림도 꼭 바르고 자외선 차단율 100%가 되는 선글라스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배낭입니다. 겨울 산행에는 최소 50리터 이상의 배낭을 준비해 미끄러 넘어질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목 뒤같이 오는 배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 아이지만 작은 가방이라도 매게 했는데요. 넘어졌을 때 가방이 약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 배낭 커버도 반드시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헤드랜턴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으므로 헤드랜턴은 필수이며 산행 전 미리 새 전지로 교체하고 등산일에 따라 추가 배터리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은 AAA 건전지 또는 동전 전지가 들어가는 LED 랜턴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 2, 3일까지의 일정이면 새 배터리가 들어간 랜턴 각각 하나씩 준비하고 예비 배터리로 한두 개 정도 더 챙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평상시보다 배터리 잔량이 있어도 방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 전지를 반드시 챙겨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온병입니다. 겨울 산행에 보온병은 필수입니다. 따뜻한 물은 쉴 때마다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요즘 보온병은 너무 성능이 좋아서인지 아이에게 보온병 물은 너무 뜨거워서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은 물컵 또는 물병을 들고 와서 보온병에 뜨거운 물과 일반 물을 섞어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주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겨울 산행에 필요한 식량입니다. 식량은 크게 행동식과 비상식으로 구분하는데요. 행동식은 산행 중 식사 시간 사이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먹는 음식을 말하고, 비상식은 안전하게 하산할 때까지 먹을 일이 없어야 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행동식에는 건가류와 건과일이 열량이 높고 부피도 적어서 좋습니다. 포만감을 주는 건빵, 떡, 약과, 양갱 같은 음식들이 있을 수 있겠고, 열량을 높여주는 초콜릿, 사과, 과일 주스도 좋습니다. 비상식은 최악의 경우 고립되었을 때 날이 셀 때까지 체온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인데요. 라면, 스프, 전투식량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겨울 지리산에 아이와 오르면서 제가 준비했던 8가지 물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와 겨울산을 등산할 때는 땀이 나지 않도록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체온 저하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산행 중 아이의 움직임과 컨디션에 따라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평소 성향에 따라 아빠가 잘 판단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할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산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잘 따라주었고 날씨도 겨울 산행을 즐길 만큼 춥고 눈도 와서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매년 지리산에 오르는 것이 목표인데 올해 또 간다면 더 재미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